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이랑입니다. 잠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 전에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오늘 코로나19 현황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오늘 먼저 수치가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전해주시죠. 네,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현황입니다. 어제 하루 483명이 늘어서요. 지금 6,767명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숨진 사람은 44명입니다. 치사율로 보면 한 0.65%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완쾌돼 이 격리 해제된 사람은 어제 10명이 늘어서 118명입니다. 그리고 검사 중인 건수는 19,600여 건으로 전날보다 2,200여 건 더 줄어든 상태입니다. 네, 그럼 현장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총괄 조정관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한 후 기자분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이 있겠습니다. 3월 7일 토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환자는 총 6,605분이며 118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고 44명이 사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확진 환자는 총 6,767명으로 이는 진단검사 총 17만 8,189건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사망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아침 대구 현지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입국 제한 강화 조치, 취약계층 생활시설 방역,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는 과로로 사망한 성주군 공무원의 명복을 빌며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 이장, 반장, 의료인들께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현재 우리 사회는 배려와 양보, 응원과 연대가 필요하며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자발적으로 성금과 방역 물품을 지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또한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을 흔쾌히 제공해 주신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또한 코로나19는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맞이한 모두의 문제이며 우리의 오랜 이웃인 일본 정부가 한국에서의 입국을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슬기롭지도 않은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한국의 높은 검사율과 낮은 치사율,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은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 준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먼저 대구의 방역관리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3월 6일 0시 기준으로 대구의 신규 환자는 364명으로 현재까지 4,694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이 가운데 2,003명이 병원에 입원하고 952명이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여 현재 1,689명이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아직 대구 현지 급박한 상황 때문에 현지에서의 자료 정리와 입력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구 신천지 신도의 90% 이상이 진단검사를 받는 등 고위험 집단의 진단검사가 거의 완료됨에 따라 대구의 확진 환자는 서서히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의 진단검사 양성률도 9 내지 10%대의 수준으로 아직은 안심할 상황은 아니며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향후 몇 주간 대구 시민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집중하며 확진 환자 발견에 주력하여야 합니다. 대구 시민들께서도 최대한 외출과 이동을 자제하시고 발열 또는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 보건소의 진단검사 필요성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중인 확진 환자에 대해서는 생활치료센터 또는 전담병원 병상을 확충하며 입원 조치를 하고 있으나 신규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대기 인원 규모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대기 환자들에 대한 중증도 분류와 중증 환자 이송에 주력하는 한편 대기 환자들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주기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긴급 이송 체계를 갖춘 상태입니다. 최대한 생활치료센터를 신속하게 확충하여 대기 환자들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일부 생활치료센터에 확진 환자가 입소하는 경우 다인실을 1인에 배정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향후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대기 환자 해소를 위하여 생활치료센터를 신속히 확충하고 있는 만큼 환자들도 다른 대기 환자들을 고려하여 다수의 불편은 감내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북의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산시와 봉화군 등의 확진 환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집단 시설에서의 환자가 발생하여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범정부 특별대책지원단이 경산시로 이동하여 경북도와 협력하여 시설격리, 환자 이송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포항, 김천, 안동의료원과 동국대병원, 영주와 상주의 적십자 병원 등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자체적으로 생활치료센터를 경산시에 1개소 확보하고 추가적인 설치도 추진 중입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경증 환자는 중앙정부와 경북의 센터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경산시를 포함한 경상북도 주민들께서는 지자체와 방역 당국의 지시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당분간 이동을 자제하고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가 모이는 자리는 피해 주시고 고령자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개인위생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치료센터 개소와 운영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첫 개소를 시작한 생활치료센터는 오늘 오전 8시를 기준으로 총 8개의 시설에서 1,527실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73%인 1,110명의 경증 환자들이 입소하고 계십니다. 각 센터별로 병원과의 협진 체제를 갖추고 모두 152명의 의료진이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제천의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구미의 LG디스플레이, 구미기숙사 등이 순차적으로 개소하여 추가로 695개 실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치료센터의 설치와 입소자 분류, 확진 환자들의 이송 등이 많은 분들의 협조로 무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자 분류와 의료 상담에 참여하고 계시는 의료인 여러분들과 생활치료센터를 제공해 주신 공공기관과 기업들,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고 계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민안심병원 운영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월 7일 기준으로 총 303개의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하여 호흡기 전용 외래 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09개소는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113개소는 호흡기 전용 입원실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질환과 비호흡기 질환의 진료구역을 분리 운영하여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 내의 감염 확대를 차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환자가 확인된 분당 재생병원은 3월 2일부터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곳입니다. 3월 6일 입원 환자 3명, 보호자 1명, 간호사 2명, 간호조무사 3명 등 총 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감염 경로는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 중이나 모두 호흡기 환자를 진료하는 한 개의 병동과 관련이 있는 곳으로 확인되었으며 타 병동으로의 전파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시설에 대한 방역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이 많은 사회복지시설의 코로나19 차단을 위하여 대응 지침과 예방 지침을 총 7차례 시달하고 현장 점검, 일일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침 준수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경북 지역에서 시설 내의 확진자 발생이 확산 추세를 보임에 따라
생활시설에 대한 예방적 보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어르신분들이 많이 머물고 계신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3단계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치가 미흡한 상황들을 점검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요양병원들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조사에 이어서 추가 조사를 3월 11일과 12일 양일간에 걸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와 경상북도 등의 지자체는 선제적 예방 목적으로 생활시설에 대하여 코호트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리 조치를 참조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시도에서도 감염에 취약한 노인, 장애인 생활시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활시설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종사자, 입소자에 대한 입출입을 엄격히 관리하고 개인위생 준수, 주기적인 발열 체크 등 집단 감염 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는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이외의 전국적인 확산 추세는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나 확실한 추세를 판단하기에는 향후 며칠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오늘부터 주말입니다.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가급적 자택에 머물며 최대한 외출과 이동을 자제하시고 사람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주십시오. 특히 밀폐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약속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특히 발열이나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분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3, 4일간 경과를 관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정부와 국민, 의료계가 함께 협력하며 공동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하신 분들은 단상위로 지금까지 올라와 주시기 김강립 바랍니다. 중대본부 1 총괄조정관의 정례 브리핑 들어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오늘 발표된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언급이 됐는데요. 한번 맞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먼저 이 정세균 국무총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서의 입국 차단 조치를 시행한 것은 이 과학적이지도 않고 슬기롭지도 않은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높은 검사율과 낮은 치사율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은 국제사회의 이 코로나19 대응 준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구 지역에 대한 자세한 상황들을 전했는데요. 지금 현재 2,003명이 병원에 입원을 했고 952명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직까지도 1,689명이 입원을 하지 못하고 지금 집에서 자가 격리 중인, 대기 중인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또, 대기 인원 규모는 줄고 있다고 얘기를 대기 인원 했죠. 규모는 점점 줄고는 있지만 아직도 1,600명 정도가 지금 대기 중인 상태라고 밝힌 게 네. 좀 주목할 만하고요. 또 대구 신천지 신도 한 90% 이상 진단검사가 거의 완료가 됐다고 밝히면서도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진단검사 양성률도 한 9에서 10% 정도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미 지역사회에 상당수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대구 지역은 좀 더 이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외출 자제 등을 더 강력하게 실천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경북 같은 경우에는 경산, 봉화 지역 맞습니다. 이런 곳에서 집단 시설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떤 상황인가요? 이 부분도 강조를 했는데요. 경상시와 이 봉화군 등에 이제 확진 환자가 다수 발생했고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이 집단 시설에서 환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이 또 환자들의 상태가 또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많이 우려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생활치료센터에 관해서도 전반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오늘 오전 8시를 기준으로 총 8개의 시설에서 1,527실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중 73%인 1,110명의 경증 환자들이 입소하고 있고 모두 한 152명의 의료진이 환자를 거기서 돌보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앞서 언급됐던 경산 지역 이런 곳에도 생활치료센터를 지금 열 계획인 거죠? 네, 굉장히 알아보고 있다고 지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밝힌 것은 이제 분당 재생병원에 관한 건데 이제 네. 안심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왔단 말이죠. 다수의 확진자가 나와서 이 병원은 3월 2일부터 국민 안심병원으로 지정돼서 운영됐던 병원이라고 밝혔고요. 3월 6일에 입원 환자 3명, 그리고 보호자 1명, 그리고 간호사 2명, 또 간호조무사 3명 등 총 9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역학조사 결과 가능한 감염 경로는 지금 모두 이 호흡기 환자를 진료하는, 그러니까 비호흡기 질환자가 아닌 호흡기 환자를 진료하는 한 개의 병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고요. 네. 다른 병동으로의 이 이송, 그러니까 감염의 전파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게 오늘 전반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사안인데요. 주말인데 마스크를 어디 가면 살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아마 이번 주말에 마스크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마스크에 관련해서는 이번 주말이 출생연도를 따지지 않고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약국의 경우는 다음 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라서 요일별로 네네. 마스크를 구매가 제한되는 이 오부제가 시행되고요. 그래서 주당 1인 2매 구매 제한이 시행되면서 이 공적 마스크 구매가 한결 더 까다로워질 전망인데요. 이번 주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는 이 공적 마스크를 사려면 약국이나 이 농협 하나로마트를 가셔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하나로마트가 안 되고요. 이 약국에서만 마스크를 살 수 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약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마스크 구매가 가능합니다. 약국도 일요일에는요. 2만 3천여 곳 중 5천에서 한 6천여 곳 당번 약국을 제외하고는 이 문을 닫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 일요일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한 7천여 곳 정도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려면 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이 공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되고요. 미성년자는 이 본인이 직접 여권이나 학생증, 주민등록증을 함께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잠시 뒤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는 400명 넘게 늘었습니다. 89% 정도가 대구 경북 지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재원 기자, 발표된 현황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483명 늘었습니다. 합하면 전체 확진자는 6,767명입니다. 사망자는 앞서 브리핑에서 나온 공식 집계는 44명입니다. 하지만 오늘 지자체 집계인 경북 영천에서 70대 사망자가 나오면서 45명입니다. 확진자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390명은 대구, 65명은 경북으로 추가 확진자의 94%가 넘습니다. 대구의 경우는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지 18일 만에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밖의 지역을 보면 경기도가 10명, 충북과 경남이 각각 5명이고요. 서울은 3명, 충남 2명, 그리고 부산과 강원, 세종이 각 1명입니다. 눈여겨보실 부분은 세종입니다. 세종 확진자는 해당 지역의 세 번째 확진자인데요. 정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다만 복지부에서 코로나19 관련 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소속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세종청사 공무원이 확진된 것 같은데 정부 청사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네, 보건복지부는 정부 세종청사 10동에 있는데요. 일단 오늘 하루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소독과 방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세종시 보건소가 해당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접촉자를 확인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청사 일부 폐쇄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세종청사 10동에선 매일 오전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 조정관이 주관하는 정례 브리핑이 열려왔는데요.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방금 보신 것처럼 오늘 브리핑은 오송질병관리본부에서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지금부터는 지역별로 자세한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확진자가 6,000명을 넘어선 대구 경북 지역부터 연결합니다. 이재민 기자, 대구에서는 아파트 동일 집단 격리가 처음으로 나왔다고요? 네, 대구시 달서구의 한마음 아파트라는 곳인데요. 20, 30대 미혼 여성만 입주할 수 있는 시립 임대 아파트로 5층짜리 2개 동에 14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까지 확진자 40여 명이 발생해 동일 집단 격리가 결정됐는데 조금 전 대구시 브리핑에서 입주자 94명이 신천지 신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구 경북에선 오늘 0시 기준 455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대구 390명, 경북은 65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6,133명입니다. 또 대구 경북의 사망자 수는 42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진단검사 3만 1,000여 건을 마쳤습니다. 일반 시민이 71%, 신천지 신도는 29%를 차지합니다. 신천지 신도의 확진율은 검사 초반 80% 정도에서 25%까지 떨어졌으며 일반 시민들의 확진율은 9.6%입니다.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4,600여 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200여 명은 아직 자택에서 대기 중입니다. 또 150명 정도는 집중치료가 필요한 위중 환자인데요. 산소호흡기 등이 설치된 중환자용 병상은 45개에 불과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의 90%가 대구 경북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위중 환자를 위한 추가 병실 확보 대책이 시급합니다. 네, 경북 지역에서는 집단 감염 사례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봉화의 푸른 요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늘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어제까지 푸른 요양원에서 입소자와 요양보호사 등 5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설 전체 인원의 43%로 집단 감염 환자 수로는 청도 대남병원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또 경산 행복요양원에서도 하루 사이 1명에서 8명으로 증가하는 등 생활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대규모 단체 행사 자제를 권고한 가운데 경산시와 칠곡군 등 일부 자치단체가 집회 등 단체 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돌연 철회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 자치단체는 지나친 규제와 불안감 조성을 막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는데요. 경산의 확진자가 400명 이상으로 대구에 이어서 가장 많이 발생한 만큼 성급한 조치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근무를 하다 과로로 쓰러졌던 경북 성주군청 소속 40대 공무원이 어제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은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6명에 이르자 오늘까지 사업장을 폐쇄하는 한편 프리미엄 스마트폰 일부를 한시적으로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 다음은 충남 지역 상황입니다. 확진자 92명 중 90% 이상이 줌바 댄스와 관련이 있는데요. 세종시에서도 줌바 댄스 교습소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재용 기자, 지금 들어온 소식인데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도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요? 네, 오늘 오전 세종 1명과 충남 천안 2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이 세종 확진자인 20대 여성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어제 확진된 강사가 일했던 체육시설 수강생으로 확인됐습니다. 줌바 댄스와 관련된 확진자가 더 늘어난 건데요. 이에 따라 세종청사에서 열리기로 했던 중앙사고수습본부 오전 브리핑을 충북 오송의 질병관리본부에서 열기로 긴급 변경했습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줌바 댄스 강사인 40대 여성은 세종시 도담동의 한 체육시설에서 수강생 5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세종도 천안처럼 댄스 교습소를 통한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선 오늘 30대 남성과 여성이 각각 추가 확진돼 천안 누적 확진자는 모두 86명이 됐습니다. 천안의 경우 줌바 댄스로 촉발된 집단 감염이 가족 간 감염으로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어제 천안에서 확진된 50에서 60대 남성 2명은 배우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나머지 50대 남성 1명도 20대 딸이 확진 판정을 받은 지 3일 만에 확진됐습니다. 이 3명 모두 가족 내 감염 사례인데 이 가운데 2명은 가족 구성원이 줌바 댄스 수강생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줌바 댄스 집단 감염의 최초 경로로 지난달 중순 천안에서 열린 전국 댄스 강사 워크숍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워크숍에 참석한 인원은 29명인데 이 중 세종과 천안, 아산에 사는 6명의 강사가 확진됐습니다. 또 대구 강사 3명과 수도권에서 참석한 강사에 대해서도 감염 여부를 검사 중입니다. 현재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누적 확진자는 모두 115명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에서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네, 경남은 경북에 인접한 지역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도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효경 기자, 경남 현황 전해주시죠. 네, 경상남도는 밤사이 추가 확진자가 없었다고 조금 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첫 확진자가 나온 지 보름여 만입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경북 인접 지역인 거창과 창녕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현장 대응팀을 파견해 심층 역학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7명의 확진자가 나온 경남 거창 웅양면의 마을 2곳은 주민 230여 명 모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아직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창녕의 한 동전 노래 연습장도 이곳을 다녀간 270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26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3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마음 창원병원은 의료진과 직원 등 6명의 확진자가 나와 지난달 26일부터 동일 집단 격리되고 있는데요. 보건당국은 한마음 창원병원의 집단 격리 해제를 위해 어제부터 병원 안에 있는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등 180여 명에 대한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음성 판정을 받으면 내일 새벽 0시부터 동일 집단 격리가 해제됩니다. 병원의 동일 집단 격리가 해제되면 이번 환자의 퇴원이 가능해지지만 재개원은 방역과 소독 뒤 중앙방역대책본부 즉각대응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어제 해당 병원 간호사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잠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이 간호사가 자가격리 중이었기 때문에 병원의 집단격리 해제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경남의 누적 확진자는 78명,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한 환자는 4명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네, 이어서 부산 지역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에서는 오늘 임신 중인 여성이 코로나19 감염 확진됐습니다. 부산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석 기자, 추가 확진자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네, 부산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오늘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30대 여성으로 현재 임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편이 대구에 있는 회사에 다니다가 이틀 전인 5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남편과 접촉한 아내까지 감염됐을 것으로 부산시는 보고 있습니다. 이 시는 역학조사를 진행해 구체적인 감염 경로와 동선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추가 확진자가 나오기는 했지만 부산에서는 이달 들어 확진자가 매일 3명 이하로 나오면서 일주일째 주춤한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완치 판정을 받은 환자도 속속 퇴원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부산에서는 모두 9명이 퇴원했습니다. 이로써 전체 확진자 88명 가운데 79명이 음압병상 등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에서 처음으로 동일 집단 격리, 이른바 코호트 격리 조처가 내려졌던 아시아드 요양병원은 오늘 0시를 기해 대부분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오늘 환자 160여 명과 병원 직원 100여 명 등이 격리 해제됐고요. 나머지 환자와 직원 등 30여 명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오는 11일 0시에 격리 해제됩니다. 물리치료사와 간호조무사가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 5, 6층이 격리된 해운대 나눔과 행복병원도 현재까지 더 이상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가운데 오는 10일과 11일 각각 격리 해제될 예정입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신천지 신도와 관련해 아직 연락이 닿지 않은 20여 명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과 최대 감염자가 발생한 온천교회 확진자들에 대한 역학조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대규모 집단 감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 발생 초기에 집단 감염을 막을 수 있도록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청에서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수도권 확진자는 어제보다 13명 늘었습니다.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항공사 승무원이 확정 판정을 받았고 안산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진아 기자, 수도권 상황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수도권 확진자는 13명 늘어 모두 247명입니다. 서울에서 3명, 경기에서 10명 늘었고 인천은 확진자가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서울 108명, 경기 130명, 인천 9명입니다. 지자체 자체 집계로는 서울 112명, 경기 134명입니다. 용인에 사는 30대 대한항공 승무원이 어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승무원은 지난달 미국 LA에 다녀왔고 비행기 안에 있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산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단원구에 사는 70대 부부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부부는 군포시 확진자의 시부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포시의 페인트 도매 업체에서도 직원 가족 등 4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와 모두 8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북구와 양천구, 강서구 등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모두 기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들어보니 수도권에서도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재생병원에서 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환자 3명과 간호사 2명, 간호조무사 3명, 환자 보호자 1명 등입니다. 이들은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주로 입원한 병동에 함께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병원 측은 외래 진료와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은 은평 성모 병원 등과 같은 집단 발병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지사는 최근 경기도 과천과 가평의 신천지 시설과 분당 재생병원 등 감염 우려가 있는 장소를 연이어 방문했습니다. 한편 서울시청에서는 취재진 가운데 1명이 대구 지역 취재를 다녀온 뒤 발열이 감지됐고 검체를 채취하면서 기자실이 폐쇄됐습니다. 해당 취재진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홍순아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현황을 그래픽을 보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먼저 국내 확진자 추이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방금 전 방역본부가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오늘 0시 기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6,767명입니다. 사망자 2명이 늘어 44명입니다. 최근에 격리 해제되는 환자 수가 계속 두 자릿수로 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격리된 환자의 추이를 보면 늘어나는 추세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오늘도 10명이 늘어서 현재 118명으로 집계됩니다. 대구 신천지교회 관련 확진자가 급증한 이후 2주 이상 지나면서 완치된 환자도 점차 늘어나는 걸로 분석됩니다. 전국 지도로 확진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했지만 여전히 대구 경북 지역으로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이를 전체 비율로 따져봤을 때 대구 지역이 전체의 75% 정도고요. 경북 지역이 15% 정도니까 대구 경북 지역을 합쳐서 전체의 90% 정도입니다. 그 외에 다른 지역을 모두 합치면 10% 정도 600여 명 가량이고요. 서울 경기 지역은 합쳐서 전체의 4% 정도입니다. 또 지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구 지역의 경우에도 이 중에 신천지 대구 교회 관련 환자가 3,300여 명으로 대구 전체의 70% 정도고요. 또 전국으로 봐서도 대구 신천지 교회만 절반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충남 지역의 경우도 현재까지 파악된 천안 운동시설 관련 확진자 88명으로 충남 지역 환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부산 지역은 전체 확진자가 96명인데 온천교회가 33명이니까 부산 전체의 3분의 1가량입니다. 이처럼 지금 집단 감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또 최근에는 지역적으로 산발적인 집단 감염 사례 급증하고 있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집단 감염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그럼 어느 지역에서 이런 특성을 보이고 있나요? 네, 최근 경북 지역은 이틀 사이에 확진자가 180여 명이 늘어서 현재 환자 수가 1,000여 명에 이르는 지역입니다. 특히 최근 신규 환자가 집중된 곳을 보면 경북 경산과 봉화 이 두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소규모 요양원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됐는데 지금 대표적인 곳은 봉화에 있는 푸른 요양원과 경산에 있는 행복 요양원 또 서린 요양원입니다. 특히 봉화 지역의 경우에는 확진자 모두 푸른 요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고령의 기저질환이 많은 장기 요양 환자가 집단 거주하는 곳인 만큼 인명피해 우려가 커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의 총 확진자로 봤을 때는 일단 대구 인접 지역에서 확진자 수가 높게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경산 지역은 지금 400여 명으로 경북 전체의 40%가 넘는 확진자가 집중이 됐고요. 이 지역은 대구와 청도에 이어서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에 확진자가 집중되고 있는 만큼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네, 조금 전 권영진 대구시장이 신천지 교인과 관련된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또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요청과 경고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검사 결과가 나온 신천지 교인의 진단 조사 결과 검사를 받은 709명 중 236명이 확진 환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직도 양성률이 33.3%입니다. 검사를 받지 않은 신천지 교인에 대한 자가격리를 연장하고 끝까지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제 자가격리 연장을 통보받은 분들은 자가격리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아직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교인들은 오늘 중으로 진단검사를 받으시라는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진단검사를 받은 분들도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이틀간은 자가격리 의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달리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리는 이유는 집단 생활을 하는 신천지 교인들의 특성상 지난 2월 16일 마지막 집회 이후에도 여전히 확진자와 장시간 함께 생활한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판단에서입니다. 만약 이들이 마지막 집회 후 2주가 경과했고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 없이 자동 격리 해제할 경우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 대구시의 입장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에 입원 대기 중인 환자들에게도 당부와 요청을 드립니다. 어제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자인 확진 환자 1,199명에 대한 조사 결과 입소하겠다는 환자가 575명, 입소가 어렵다는 환자가 534명이었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환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입소 거부 의사를 보였습니다. 지금 우리 시 대책본부에서는 진단의사 150여 명, 콜센터 요원 100여 명 등 300여 명 이상이 환자의 연령, 기저질환 유무, 대구시 의사회 소속 의사들의 진단 소견 등을 종합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를 분류하고 병원 입원, 생활치료센터 입소, 자가치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입원이냐, 입소냐, 자가치료냐 또는 1인실이냐, 2인실이냐 등을 결정하는 것은 방역대책 당국의 권한이지 환자들의 선택사항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물론 이 분류 과정에서 환자들의 상황과 의사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지만 방역당국의 조치 결정에 따라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환자 여러분들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 지역사회로의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염려도 잘 압니다. 그러나 입원 대기 중인 확진 환자들을 이대로 둘 경우 전국적 확산을 막을 수 없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대구를 지켜야 대한민국이 안전해집니다. 하루빨리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대구시 측은 신천지 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향해 경고성 발언도 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이 잇따라 생활치료센터 이송을 거부하거나 방역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신천지 측이 낸 기부금 100억 원은 거부했습니다. 이어서 김도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자택 대기 중인 신천지 신도 27살 A씨는 최근 대구시의 생활치료센터 입소 권유를 거부했습니다. 2인 1실을 쓰기 싫다는 겁니다. A씨처럼 다른 사람과 방을 같이 쓰기 싫다거나 먼 곳까지 가기 싫다는 이유로 치료센터 입소 거부가 늘면서 어렵게 마련한 생활치료센터를 100% 활용 못하고 있습니다. 또 신천지 신도 가운데 검사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끊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대구시장이 신천지 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향해 경고성 발언까지 했습니다. 방역 대책에 커다란
혼란이 조성되고 있고 이는 방역 대책을 방해하는 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대구시는 지역 신천지 신도 약 1,700명이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신천지 교회가 낸 성금 100억 원도 거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도들의 이런 행동에는 신천지 특유의 조직 문화와 전도 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봅니다.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신천지에 피해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이제 협조하지 않는 거죠. 대구시는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 방역 작업 협조를 계속 설득하는 한편 법을 어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동훈입니다. 어제부터 공적 마스크를 한 사람이 2장씩만 살 수 있게 됐는데요. 약국의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은 큰 문제 없이 작동됐습니다. 하지만 약사들이 마스크 판매에 매달리게 되면서 다른 업무에 지장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 또 마스크를 2장으로 나눠 파는 과정에서 위생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제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려면 신분증이 필수가 됐습니다. 공문 내려와서 신분증 있으셔야 사가실 수 있어요. 약사들은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한 뒤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에 구매 사실을 입력합니다. 다른 약국에서 2장을 산 사실이 확인돼 발길을 돌린 손님도 있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조금 막혀가지고 못 사시던데. 가족이 많은 경우는 특히 뭐 남편이 일찍 출근할 때는 당연히 한 사람밖에 못 사니까. 네, 아기 거도 지금 살 수가 없고 그래서 가족관계 주면서 지금 뛰러 가야 되나.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지금 마스크 다 떨어졌어요. 이번에 마지막. 오늘 끝이에요. 복잡해진 마스크 판매 절차에 손님들에게 이런저런 설명까지 해줘야 하니 약국은 정신없이 바빠졌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주민등록증 받아가지고 저희 컴퓨터 입력을 해야 되고 또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다 해야 되고. 약국에서는 기존의 업무와 함께 병행한다는 것이 좀 힘든 상황이고 이게 약사들한테 수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특히 대용량으로 받은 마스크를 2장으로 나눠 파는 과정에서 번거로움과 위생 문제가 더해졌습니다. 일부 지역 약사회가 위생장갑 등을 끼고 쪼개 팔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당분간 1인 1장 판매가 시행되는 우체국과 하나로마트에는 이른 아침부터 대기표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긴 줄을 서야 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은 하루 24시간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병원 의료진도 비슷합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병원이거나 병원 직원이 아닌 간병인들은 마스크 구하기가 더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병동에 머물며 환자들을 돌보는 간병인들. 정작 마스크를 받을 곳이 없습니다. 최고의 감염 관리 체계를 갖췄다는 서울대병원 얘기입니다. 간병사는 마스크 쓰지 않고 일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곳 간호사들은 일회용 보호구를 재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용한 보호구는 즉시 폐기가 원칙입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오롯이 보호구밖에 없습니다. 폐기해야 보글과 PAPR 후드를 소독액으로 닦고 가스로 소독하여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원도 답답한 건 마찬가지. 서울대병원은 간호사들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도 마스크 재고와 보호구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중소병원들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경기도 의사회가 선착순으로 마스크를 지급하겠다고 하자 홈페이지는 마비돼 버렸습니다. 마스크를 못 쓰고 진료하고 뭐 이런 상황이죠. 3시간 만에 60만 장 요청이 들어와서 그냥 중단했어요. 최근 닷새 동안 공적 판매 마스크 중 의료기관에 지급된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다가 10%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기관 우선 공급 물량을 100만 장으로 늘린다는 입장. 특히 의료계 4개 단체를 통해 공급할 계획인데 당장은 어려워 보입니다. 10월 안에 공문도 지금 못 내보내고 있어요. 이런 기능을 해본 적도 없고 좀. 병원 내 감염은 의료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정부 마스크 대책의 우선순위가 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정현우입니다. 일본이 한국인 입국 제한 강화 조치를 발표하자 우리 정부는 하루 만에 상응 조치를 내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9일 0시부터 일본인의 무비자 입국을 불허하기로 했고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도 정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 취하는 상응 조치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일본인의 무비자 입국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인이 국내에서 90일 이내 단기 체류할 경우 비자를 면제해왔지만 앞으로는 비자가 있어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 과정에서 건강 확인 절차가 추가됩니다. 사증 발급 과정에서 건강 확인 절차가 포함될 것이며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건강 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인에게 이미 발급된 비자 효력도 정지됩니다. 오는 9일 0시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2주 대기 요청, 사실상 격리 조치는 이번에 빠졌습니다. 외교부는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할지는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취한 이착륙 공항 제한 등과 관련해선 제1한국인의 입국 불편 등을 감안해 추후 상응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노선이 많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중에 공항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 경보를 2단계인 여행 자제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조치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검역 시스템으로 일본으로부터 유입되는 감염병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합니다. 외교부는 우리나라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역 체계로 감염병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반면 일본은 취약한 방역 실태와 대응을 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이에 앞서 일본은 한국인의 비자 효력을 정지하고 90일간 무비자 입국 제도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비자를 받기가 어려워져서 사실상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처로 해석됩니다. 이 내용은 이호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조치에 따라 오는 9일 새벽 0시부터는 한국인들은 사실상 무비자 상황이 됩니다. 때문에 일본에 입국하려는 사람은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하지만 일본 정부가 심사를 까다롭게 해 신규 발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한국인은 일본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현재로선 기존에 받은 비자로 다음 달 이후엔 일본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연장할 가능성을 열어놔 이마저도 불투명합니다. 대구와 청도 이외에 경산과 안동 등 경북 7개 시군에 최근 14일 안에 머문 적 있는 외국인은 당장 오늘부터 일본 입국이 거부됩니다. 입국이 허가되더라도 한국에서 오는 모든 사람은 2주간 호텔이나 자택 등 일본 정부가 지정한 장소에 대기해야 합니다. 検疫所長が指定する場所で2週間待機、国内において公共交通機関を使用しないことを要請します。 사실상 강제 격리에 해당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일본 언론의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개정한 일본 관련법에 격리 가능 대상으로 감염됐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적시했는데 이 조항을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자 일본 후생노동상은 2주간 대기는 검역법에 근거한 조치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요청사항일 뿐이라며 애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스스로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한일 양국의 상호 입국 제한 조치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화합해서 코로나19라는 공동의 적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HO는 또 현재 백신 20가지가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유광석 특파원이 전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상대 국민의 입국을 제한한 조치에 대해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는 공동의 적이라며 모든 국가가 화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 싸움 대신 생명을 구하는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HO는 진단 테스트에 대한 검토와 승인 신청 40건을 접수했고 현재 백신 20가지와 많은 치료제가 개발 또는 임상시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험 중에도 효과가 입증되면 약품이 공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lowing down the epidemic saves lives and buys time for preparedness and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검사 방법 개선에 약 7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 수가 10만 명에 이른 가운데
특히 이란에서는 하루 사이 확진자가 1,200여 명이 늘어 전체 환자 수가 4,700여 명이 됐습니다. 이란에서 1일 기준 가장 많은 증가폭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모든 국가가 바이러스 억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진단하고 격리하고 돌보고 모든 접촉을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네, 이어서 중국 소식입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은 중국에도 역시 사실상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는데 중국 정부는 이해할 수 있다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각국이 중국인 입국을 제한한 데 대해서 강하게 비판해 왔는데요. 입장이 이렇게 바뀐 이유를 베이징 안양봉 특파원이 분석했습니다. 일본의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이해할 수 있다며 담담하게 반응했습니다. 和适度的措施是可以理解的，同时有关措施不应该超出合理的限度。 앞서 중국은 코로나19 사태 초기 여행과 교역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국제보건기구 WHO의 권고와 달리 각국이 중국인 입국을 제한하자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 밖에서 환자가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 되자 입장이 바뀐 겁니다. 중국은 일본보다 앞서 한국은 물론 일본발 비행기 탑승자에 대해서도 14일 격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역류입을 우려한 겁니다. 실제 지난 5일 후베이성을 제외한 지역에서 발생한 중국 신규 환자 17명 중 15명이 이탈리아와 이란에서 입국한 역류입 환자였습니다. 共同强化口岸防控措施，加强检验检疫，减少非必要的跨境旅行。 중국 관영 매체도 대체로 일본 측의 발표를 논평 없이 사실 위주로 보도했습니다. 한편 중국 광둥성 정부는 바이러스 검사와 상관없이 한국발 입국자에게 적용했던 지정시설 격리를 자가격리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민 500여 명이 광둥성 정부가 제공한 차량으로 어제부터 지정 호텔에서 자택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뉴욕과 유럽 증시는 또다시 내렸습니다. 국제유가도 급락세를 이어가는 반면 안전자산인 국채와 금 시장으로 투자금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시장의 예상을 깬 미국 내 고용 호조 소식도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한 뉴욕 증시 하락세를 막지 못했습니다. 장 초반 급락세로 시작한 다우존스 지수는 200포인트 넘게 하락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스탠더드&푸어스 지수와 나스닥도 2% 가깝게 떨어졌고 유럽의 주요 증시 역시 큰 폭의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과 수그러들지 않는 세계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국제 원유 시장도 코로나 사태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브렌트유 모두 9% 넘게 폭락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세계 경기 둔화로 원유 소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바짝 얼어붙었습니다. The coronaviru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oil demand, which is coming on top of already abundantly supplied. 주요 산유국인 러시아가 석유 수출국기구 오펙의 추가 감산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 유가 낙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반면 안전자산인 국채와 금 시장으로 투자자들이 무섭게 몰리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고 금 시장은 2009년 1월 이후 최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백악관은 코로나 사태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항공업과 크루즈, 여행업 등의 분야에 세금 부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호입니다. 이번 주말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는데 특히나 중요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은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